1년 만이었어요.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그 순간 1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. 저는 한 남자의 집 거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. 결혼을 허락해달라고,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.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.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가난한 집 며느리를 봐야 해요? 그 말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파혼한 지 정확히 1년 뒤 저는 대기업 전략기획팀 팀장이 되어 다시 그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. 회의실 문을 열던 순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.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그 얼굴들을. 저는 그 집의 진심이었습니다. 저는 준혁 씨를 26에 만났습니다. 회사 동기였습니다. 처음엔 별로였어요.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고 늘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야근하다 컵라면을 쏟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자기 수건을 건네주던 사람이 준혁 씨였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우리는 2년 넘게 만났고 저는 그 사람 가족까지 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.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 생신엔 월급을 모아 선물을 샀습니다. 시아버지 건강검진 예약도 제가 했어요. 저는 진심이었습니다. 정말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. 하지만 단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.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. 엄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저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. 형제도 없이 엄마와 둘이 살며 장학금 받고 알바 3개씩 뛰며 대학을 다녔습니다. 저는 한 번도 그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날 저는 사람의 온도가 식는 걸 봤습니다.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연애 2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. 준혁 씨가 먼저 말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.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 가능하세요? 엄마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.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.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 준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서연아, 엄마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재.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없던 일? 결혼이? 다음 날 저는 혼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. 직접 이야기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. 서연 씨,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. 근데 결혼은 현실이에요. 준혁이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반듯해요. 그의 옆에 설 사람이면 최소한 집안이 받쳐줘야죠.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. 세탁소가 뭐가 부끄럽습니까? 그러자 시어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.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. 그 순간 느꼈습니다. 제가 그 집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.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? 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. 준혁 씨는 결국 파혼에 동의했습니다. 부모님께 단 한 번도 맞선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 미안해.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.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파혼 후 한 달 동안 저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.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울다가 들어갔고 퇴근하면 불도 안 켠 채 누워만 있었어요. 엄마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. 세탁소 한다는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?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. 우리 그냥 안 맞아서 헤어졌어. 그런데 어느 날 밤
세탁소 마감하고 돌아온 엄마가 방문을 열며 물으셨습니다. 서연아, 밥은 뭐 먹었어?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.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. 엄마는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. 그냥 제 등을 계속 쓸어주셨습니다. 한참 동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, 누군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.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저는 독하게 버텼습니다. 회사 신규 프로젝트 공모가 떴을 때였습니다. 원래 제 직급으로는 도전조차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어요.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.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기획서를 붙들었습니다. 주말도 없었습니다. 시장 분석, 경쟁사 데이터, 사업 시뮬레이션. 혼자 만든 기획서가 80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. 그리고 결과 발표 날, 제 이름이 전체 1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 프로젝트는 실제 사업화됐고 회사 안에서 제 이름이 빠르게 알려졌습니다. 임원 PT도 맡았고 대회 미팅도 단독으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 파혼 1년 뒤 인사 발령이 떴습니다. 전략기획팀 팀장 박서연, 사내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. 발령 메일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.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울었습니다.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버텨온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? 진짜 끝까지 버티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마주쳤습니다. 팀장 발령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. 협력사 계약 미팅 일정이 올라왔습니다. 상대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. JS 인터내셔널, 준혁 씨 아버지 회사였습니다.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. 피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직접 회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도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. 회의실 문을 열던 순간 시아버지와 준혁 씨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. 둘 다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. 특히 준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.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55그룹 전략기획팀 팀장 박서연입니다.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.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. 가장 통쾌했던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. 회의는 시작됐습니다.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료를 설명했습니다.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, 또렷하게. 먼저 계약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준혁 씨는 회의 내내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. 계속 저를 의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팀장님, 혹시 예전에 준혁이라...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. 아, 네. 잠깐 인연이 있었죠. 그게 끝이었습니다.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.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. 서연 씨,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. 예전처럼 차갑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. 한동안 망설이던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했습니다. 미안했어요. 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. 1년 전 저를 내려다보며 웃던 얼굴,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.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. 그 순간 느꼈습니다.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,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.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요?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.
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 계약은 결국 성사됐습니다. 업무는 업무였으니까요. 사적인 감정 없이 조건만 받습니다.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습니다. 준혁 씨였습니다. 서연아, 잘 지내지? 저는 한참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읽음 처리만 했습니다. 할 말이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냥 이제는 서로 다른 시간 속 사람이 되었으니까요. 요즘 저는 엄마와 자주 외식합니다. 엄마가 좋아할 만한 식당을 찾아 예약하고 맛있는 걸 먹고 같이 웃습니다. 어느 날 엄마가 그러셨습니다. 서연아, 우리 딸 정말 잘 컸네.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엄마 딸이잖아.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. 파혼당하던 날,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.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. 그 사람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시선이 틀렸다는 걸 결국 증명해내는 것.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.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. 누군가의 무시는 언젠가 여러분을 가장 멀리 데려가는 연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